Once upon a time, a prince lived in France. And on the day of his coronation, he received a very special gift. To everyone's surprise, it was a furry beast. 이 이야기는 한때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든 어느 괴수의 이야기다. 괴수가 등장하는 동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미녀와 야수라. 1740년 프랑스 소설가 가브리엘 수잔 바버트 드 빌레브가 발표한 이 동화는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된 왕자와 아름다운 미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동안 몇몇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모델이라고 추측되어 왔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야수의 실존 모델이라고 알려진 한 괴수가 있었다. Did you hear the rumor? What? A rumor? Yeah, there's a beast in the dungeon. What? Beast? You've got to be joking me. No, I'm serious. There's a beast. 1547년 언제부턴가 프랑스 궁정의 지하 감옥에 한 괴수가 살고 있다는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Is he there? Do you see anything? No, I see nothing. There's no one here. 뜻밖에도 그 소문은 사실이었는데, 이 괴수는 당시 궁정의 주인이었던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의 소유물로, 앙리 2세의 대관식 날 한 귀족이 특별히 선물한 것이었다. Huh. What a strange creature. He's neither ape nor human. 이 괴수는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쯤으로 보였는데, 크기는 10살 정도 된 어린아이만 했으며 온몸은 털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I'm hungry. What? He speaks? 놀랍게도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알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는데, 그랬다. 사실 그는 괴수가 아니라 선천성 담호증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사람이었다. 선천성 담호증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털이 많이 나는 질병으로 현대의학에서는 늑대인간 증후군으로도 불리는데, 크게 전신에 걸쳐 발생하는 전신 담호증과 특정 부위에만 발생하는 국소적 담호증 두 분류로 나눈다. 그중 선천성 전신 담호증 환자였던 그는 현재 부모가 누구인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1537년 카나리아 제도에서 태어나 당시에는 10살이었던 소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16세기에는 담호증에 대해 알려지지 않아 모두들 그를 반인반수라고 생각했고, '와일드맨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에 인간이 아닌 소유물로 취급되었으며 무엇보다 지하 감옥에 갇힌 채 실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우선 앙리 2세는 소년에게 페트루스 곤살부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는데 I have heard, my dear friend, that a person can become. 앙리 2세는 페트루스에게 가정교사를 붙여 귀족들이 받는 것 이상의 고등교육을 시켰는데 For Well done, Petrus. Your Highness. You look almost like human now.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r Highness's help. 교육 덕분에 귀족 못지않게 똑똑하게 성장한 페트루스는 심지어 앙리 2세로부터 높은 직책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1559년 앙리 2세가 사망하면서 그의 아내인 카트린 드 메디치가 프랑스 섭정에 오르자 페트루스의 소유권 역시 그녀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Your Majesty. Petrus, you're a man now. It's time for you to get a wife, right? I'm sorry. I have a girl who will make a good wife for you. 얼마 후 페트루스는 한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역시도 사실은 실험을 위한 것이었다. If he has a children, will they turn out just like him? That's it. I should marry him off. 카트린 여왕은 페트루스의 자식이 과연 그처럼 괴수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궁정 대신의 딸인 캐서린이란 여인을 페트루스와 결혼시킨 것이었다. 심지어 캐서린은 결혼식 당일까지도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Your future husband will be here shortly. But don't be surprised by his appearance, okay? Yes, Queen. 이에 페트루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Don't worry. I'm not gonna hurt you. I know. I know I look awful. I'll talk to the Queen and cancel the wedding if that's what you want. I'll even disappear if that's what you want. 겉모습과는 달리 누구보다 자상하고 친절한 페트루스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캐서린은 결국 그와의 결혼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Your Majesty. Let me see. You have no idea how happy I am. Your child looks just like you. 페트루스와 캐서린의 첫딸 안토니에타는 페트루스처럼 선천성 전신 다모증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Your Majesty. Your Majesty. Oh my god. This one is not hairy. 둘째 아이는 보통 사람과 같았다고 하는데
페트루스와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총 7명의 자식들 중 4명이 선천성 전신 담호증을 앓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페트루스 일가의 신비한 모습에 그들을 그린 초상화가 당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데 How difficult it was to get this. Happy birthday. Wow. I can't believe it. This is exactly what I wanted. Thank you, my friend. 특히 귀족들 사이에서는 페트루스 일가의 초상화를 선물하는 것이 큰 유행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를 보기 위해 유럽의 여러 왕실에서 서로 페트루스 일가를 불렀다고 하는데 훗날 페트루스의 전기를 쓴 로베르토에 따르면 당시 페트루스 일가는 잡혀 있는 것도 자유의 몸도 아닌 독특한 형태였다고 한다. 실제로 이들은 유럽 왕실의 어디든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갈 수 있었지만 왕실을 벗어나 자신들끼리 모험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에 큰 부담감을 느낀 페트루스 일가는 왕의 허락을 구한 뒤 이탈리아의 카포디몬테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고 그제서야 깊은 숲속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1618년 페트루스가 사망했을 때도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아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평생 반인반수라고 여겨졌던 페트루스 곤살부스. 그는 선천성 담호증의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특히 그와 아내의 사연이 동화 미녀와 야수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